바쁘게 살다 보면 정작 내 삶은 읽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이 시간만큼은 멈춰 서서 지금 여기 삶을 함께 읽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삶을 읽다입니다. 나이 들수록 가족은 더 소중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 때문에 지치는 일도 많아집니다. 매일 얼굴을 보는데도 왜 이렇게 불편할까요? 함께 있어도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오늘은 공자의 말을 빌려 노년의 가족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직장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곳이 없습니다. 저녁에 돌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 집이 전부입니다. 배우자와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함께 하고, 점심도 함께 먹고, 저녁까지 같이 앉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여유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작은 습관들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옵니다. 식사 후 설거지 방식, TV 리모컨 사용법, 화장실 사용 시간까지 예전엔 몰랐던 것들이 이제는 신경 쓰입니다. 말을 아끼려 해도 작은 불만이 쌓입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참다가 어느 순간 터집니다. 사소한 일로 다툽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30년,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동안은 괜찮았습니다. 각자 출근하고, 각자 일하고, 저녁에만 만났습니다. 주말에도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24시간을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서로의 모든 것이 다 보입니다. 보고 싶지 않았던 것까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은 주말마다 찾아옵니다. 안부를 묻고 식사를 같이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걱정합니다. 건강은 괜찮은지, 식사는 제대로 하는지, 약은 잘 챙겨 먹는지, 그 걱정이 때론 간섭처럼 느껴집니다. 배우지. 그건 이렇게 하시는 게 나아요. 이어머니?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선의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지만 듣는 입장에선 자존심이 상합니다. 평생 살아온 방식을 부정당하는 기분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틀렸다는 걸까요? 반대로 우리도 자녀에게 말합니다. 네 나이면 이제 이래야지. 그렇게 살면 안 돼. 자녀를 위한 조언입니다. 하지만 자녀 입장에선 간섭입니다. 자기 삶은 스스로 결정하고 싶은데 부모가 자꾸 개입합니다. 서로 좋은 의도인데 왜 이렇게 어긋날까요?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자녀가 부탁합니다. 야마, 아바, 좀 봐주실 수 있어요?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내 자식이 힘들어 하는데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손주 육아가 시작됩니다. 처음엔 즐겁습니다. 손주는 귀엽고 함께 있으면 행복합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체력이 달립니다. 예전 같지 않은 몸으로 어린아이를 돌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참습니다. 자녀를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가끔 내 시간이 그립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가고 싶은 곳 모두 미뤄집니다. 손주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스스로 미안해집니다. 나쁜 조부모 같아서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지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손주를 돌보고 저녁 늦게까지 함께 있습니다. 내 일정은 모두 손주 중심입니다. 친구를 만나려 해도 손주 때문에 미룹니다. 운동을 하려 해도 손주 때문에 못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나는 어디로 갔을까요? 공자는 얘를 중시한 사람입니다. 얘란 형식이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거리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여기서 중요한 건 거리입니다. 물리적 거리가 아닙니다. 마음의 거리입니다. 공자가 말한 얘는 상대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상대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년의 가족 관계가 힘든 이유는 이 거리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나의 일부로 여깁니다. 자녀를 여전히 내 소유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판단하고 쉽게 말합니다. 공자는 이것을 경계했습니다.
가까울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고. 공자의 제자 중 자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스승에게도 스스럼 없이 대했습니다. 어느 날 자로가 공자에게 거친 말을 했습니다. 공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하다고 해서 이해를 잃어서는 안 된다. 이 장면은 중요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친밀함이 무례함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년의 가족 관계에서 우리는 자주 이 선을 넘습니다. 배우자에게 함부로 말합니다. 오래 살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녀에게 지나치게 간섭합니다. 부모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자는 말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정중해야 한다고. 정중함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상대를 인격체로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배우자도 자신만의 생각과 속도가 있습니다. 자녀도 자신만의 삶과 선택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공자가 말한 예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가족이니까 뭐든 말해도 된다고. 가족이니까 이해해 줄 거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상처는 더 깊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말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공자는 중용을 강조했습니다. 중용이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나침도 모자람도 아닌 것입니다. 가족 관계에도 이 원리가 적용됩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숨이 막힙니다. 너무 멀어도 관계가 식어버립니다. 적당한 거리, 그것이 중용입니다. 배우자와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의 시간을 가지는 것, 자녀와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서로를 믿어주는 것, 손주를 돌보되 내 삶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용입니다.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친 사랑은 부담이 됩니다. 매일 전화하고, 매일 확인하고, 매일 걱정하는 것,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공자의 가르침 중 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서란, 자기 마음으로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내가 싫은 것을 남에게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에 적용해 봅시다. 내가 간섭받기 싫다면 배우자에게도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존중받고 싶다면 자녀도 존중하세요. 내가 내 시간을 원한다면 상대방의 시간도 인정하세요. 이것이 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어렵습니다. 내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너는 그러니? 이런 생각이 갈등의 시작입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나와 상대는 다르다고. 그 다름을 인정하라고. 배우자의 생활 방식이 내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녀의 가치관이 내 가치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첫째, 각자의 공간을 만드세요. 집 안에 작은 공간이라도 나만의 자리를 정하세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세요. 그 공간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세요. 둘이 함께 있되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둘째,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하루 1시간이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드세요. 산책을 하거나 도서관에 가거나 카페에 앉아 있으세요. 가족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떨어져 있으면 그리워집니다. 그리움이 사랑을 새롭게 합니다. 셋째, 말을 아끼세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이 말이 꼭 필요한지, 상대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지. 공자는 말했습니다. 말을 신중히 하라.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조심해야 합니다.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넷째, 기대를 낮추세요.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듯 상대도 그렇습니다. 다섯째, 감사를 표현하세요.
작은 일에도 고맙다고 말하세요. 오래 함께 살았다고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감사는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가 관계를 바꿉니다. 여섯째, 자녀의 삶을 인정하세요. 자녀는 이제 성인입니다.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존중하세요. 조언은 할 수 있지만 강요는 하지 마세요. 일곱째, 손주 육아에 경계를 정하세요. 도울 수 있는 만큼만 도우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자녀에게 솔직하게 말하세요. 이 정도까지는 도울 수 있어. 그것이 서로를 위한 길입니다. 노년의 가족 관계가 힘든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위해, 자녀를 위해, 손주를 위해 내 시간을 다 내어줍니다. 그러다 문득 나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자는 수신을 강조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바로 쓰라고. 수신이란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일입니다. 자신의 시간을 지키는 일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되 나를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소중히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텅 비어 있으면 줄 것도 없습니다. 먼저 나를 채우세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그리세요. 무엇이든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드세요. 그래야 가족에게도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공자가 본 이상적인 관계는 서로 의지하되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있되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배우자와 매일 붙어 있지 않아도 서로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자주 통화하지 않아도 서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손주를 매일 보지 않아도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거리는 단절이 아닙니다. 여유입니다. 그 여유가 관계를 숨쉬게 합니다. 공자는 평생 관계의 균형을 말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신중해야 한다고. 노년의 가족 관계도 같은 원리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지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세요. 그 거리가 오히려 평화를 만듭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손주에게 사랑하되 집착하지 마세요. 함께하되 각자의 삶을 존중하세요. 그것이 노년의 가족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가족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가족보다 먼저 나 자신을 소중히 하세요. 그래야 가족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 나를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가족과의 거리를 죄책감으로 여기지 마세요. 그 거리가 더 깊은 사랑을 가능하게 합니다. 공자가 말한 중용, 세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서로를 존중하고 지나치지 않으며 나를 헤아리듯 상대를 헤아리는 것, 그것이 노년을 평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 가족과 적당한 거리를 두어 보세요. 그 거리에서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삶은 언제나 정답을 주진 않지만 생각할 시간을 남깁니다. 오늘 이야기 중 마음에 남는 문장 하나만 가져가셔도 충분합니다. 지금 여기 삶을 읽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